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강태훈입니다. 페이지가 엄청 멋지게 우리 이경민 대표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팀은 이제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역이 80기 이제 동삼동에서 부동산 이제 올 연초에 이제 개업 준비 중이신 우리 블랙위도우 어디 계십니까? 고승희 대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작 페이지 만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PPT 파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이제 명지에서 부공달로 공장 전문으로 해서 엄청난 이제 영업 능력을 지금 하고 계신 우리 이경민 대표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캡틴 마블 어디 계십니까? 저 미주 청학동에서 미주 부동산 운영하시는 또 엄청난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이제 우리 미주 부동산의 고승희 대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칼렛 위치 대연동에서 1등 부동산 운영하시는 우리 장정인 대표님, 요즘에 유튜브도 엄청 열심히 하시면서 스마트 중개 기법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고 계신데 아무튼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강태훈이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이제 지역 브리핑은 영도가 되겠는데요. 이제 영도의 가치, 이제 부산의 미래, 영도의 가치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는 섬입니다. 영도에 단 2개의 다리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영도는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도에 2개의 다리가 더 생기고 나서부터는 영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4개의 다리가 이어진 이후 영도의 교통입지는 현재 부산시가 계획 중인 4도심 그리고 6부도심, 도심 기본 계획 중 4도심인 해운대, 서면, 광복, 명지까지 영도 입구 기준 지하철 없이도 각 15분, 5분, 20분 거리로 부산 어느 지역과 견주어도 뛰어난 사통팔달의 입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 아일랜드로 불리면서 많은 편견과 저평가의 시선을 받아온 영도인데요. 북항 재개발과 연계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이 영도의 미래 가치는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죄송합니다. 북항 재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북항 재개발이란 1880년대 개항한 부산 항만을 재개발하는 총 8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데요. 해운대 센텀시티의 4배 규모로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증개축 그리고 재개발되었던 부산항은 40년이 지난 현재 글로벌 시대의 화물 적체량을 해결할 수가 없었고 기존의 부산 항만을 현재의 신항만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동안 부산항이 갖고 있던 만성적인 고질병이었던 화물 적체 현상 해소와 그리고 원도심 인근이었던 부산항 자체가 품고 있는 입지를 살려내 기존 원도심 일대의 재생은 물론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나아가서는 초인류 해양 문화 관광도시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동북아 해양 수도를 만들겠다는 부산시 100년 대계 프로젝트이자 수건 사업이 바로 북항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북항 재개발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31조 5천억 원이며 고용 효과는 12만 1천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이러한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개발 계획에는 바로 영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북항 재개발 1단지 사업지구의 조감도 모습인데요. 바로 사진 우측에 보이시는 이 지역이 바로 영도입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격언이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역행하는 투자는 필패한다. 나무의 가치를 보기 전에 숲부터 살펴라. 그리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뭐 구두를 신고 나온다 이런 말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관련 격언들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도가 나무라면
여기 있는 이 북항 재개발은 숲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영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영도의 원래 이름은 저령도로 육지와 인접한 섬이라서 말을 방목하기에 아주 적당한 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이곳의 말이 한번 달리면 그림자도 못 따라올 정도로 빠르다고 해서 저령도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리고 동삼동 폐총이라든지 영선도 폐총 등이 발견이 되면서 부산지방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곳이라 추정되는 그런 역사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영도의 인구는 현재 총 11만 3천여 명으로 5만 4,87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선조선이 얼마 전 매각되었고, 특히 한진중공업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권자와 노동자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에 많은 잡음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물결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존권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수익 창출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영도는 확실히 변화의 물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 대개조 50대 중점 추진 사업에 하나의 구에서 3개의 개발 계획이 들어간 곳은 부산에서 영도밖에 없습니다. 영도의 개발 방향성은 혁신이며 향후 북항 통합 재개발과 연계된 영도 개발 사업까지 살펴보면 부산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영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년 전부터 이미 영도에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올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삼해양혁신도시인데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포함해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약 2,600여 명이 근무하는 이곳은 영도 동삼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부산의 혁신도시였던 해운대 센텀 혁신도시와 대연 혁신도시가 조성이 된 이후 인근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죠. 보다 많은 생활 편의 시설이 들어서고 좀 더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면서 배후 주거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며 인근 지역 시세 상승과 지역 내 시세를 주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영도 동삼동에 들어선 동삼혁신도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 동삼혁신도시는 조성 후에 인근에 위치한 해동중학교의 경우 부산 지역 170여 개의 학교 중에 특목고, 자사고 진학 상위중학교가 되었고, 동삼혁신도시와 기존 주거시설 사이로는 해양, 친수공원들이 조성이 되며 동삼동 일대의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였는데요. 이렇듯 동삼동은 현재 동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명품 주거 뉴타운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 변화 중 가장 큰 이슈는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단 한 번도 1군 브랜드가 들어온 적이 없던 영도에 오션시티 프로지오가 846세대로 들어올 예정이며, 이 아파트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263실까지 같이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입주자들은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받을 수가 있으며, 단지 앞으로는 요트 계류장까지 들어설 고급형 아파트가 2022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삼 1구역 약 1999세대 재개발 정비 사업의 시공사 또한 현대 힐스테이트라는 또 1군 브랜드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동삼 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은 약 1200세대의 에일리네틀 아파트가 2년 후면 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복례산 터널, 2025년 완공인 복례산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3km 정도 가량의 터널로 영도의 가장 안쪽에서 거주하던 동삼동 주민들에게 남포역 도심까지 기존 20-30여 분에서 완공이 된 경우에 5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또 안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영도의 개발 이슈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영도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데요. 동삼동 주거지에서 태종대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카페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성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년 내 완공될 감지해변
순환도로는 부산 어디에서든 태종대 국립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뛰어나게 만들어줄 예정이며 중리해변, 감지해변, 태종대공원을 비롯한 오션프런트 입지 지역은 문화, 관광, 복합부지로 조성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 5구역을 비롯해 영도의 입구라인 중 한 곳인 동래 A리넷들 12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올 4월 또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대동대교 맨션 재건축 등의 호재를 비롯해 흰여울 마을, 오션뷰 해안라인을 카페촌 조성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영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편견의 시선을 받던 낙후된 섬 영아일랜드 영도는 현재 단순한 지역 재개발 사업이 아닌 부산시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된 개발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특별하고 우리가 꼭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운대도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의 외곽지역 취급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 수영 비행장이 김해공항으로 이전한 후에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이용되던 센텀시티는 2000년대 중반 분양했던 해운대 센텀파크의 경우 평당 600만원 분양대에도 미분양에 허덕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산업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여러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었고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같은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선 기업 밀집지대로 조성된 이후 그에 따른 배후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부산에서 가장 부촌 중에 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흘러내려오는 오수와 악취로 원성이 아주 자자했던 마린시티는 어떻습니까? 부산의 마천루로 불리며 부산 시민 누구나가 꿈꾸는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인식되던 용호동 또한 결정적으로 W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부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부산의 부천이었던 남천동 삼익비치 라인부터 삼익타워, 대연비치에 걸쳐있는 남천대연 해변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많은 가치 상승이 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W의 부지가 애초에 공원화가 되어서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돌려주었다면 시민들에게 그 지역이 무한한 가치는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안타까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마린시티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녹지, 공원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부산 대개조를 꿈꾸는 부산시 도시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원도심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4도심, 6부도심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워터프론트 입지에 북항 재개발의 바람까지 힘입어 개발될 예정인 이 지금 보이시는 D자 형태로 이어져 있는 위의 수혜 지역들은 기존에는 낙후된 저평가 지역이었지만 향후 자연환경과 연계된 문화, 주거, 상업, 업무, 밀집 지역의 요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향후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제2의 해운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도가 북항 재개발 제1의 수혜 지역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입지요건 그리고 향후 개발계획과 발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항상 저평가 받았던 영도에 대한 선입견과 인식에 대해 국가정책인 2030 부산 개발계획과 북항 재개발 계획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부산의 미래, 영도의 가치 지역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